시진핑 주석이 그리고 있는 중국의 미래, 2049년까지 중국을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는 아주 거대한 청사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야심찬 계획, 이른바 신시대 로드맵의 핵심을 하나씩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로드맵을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막연한 장기 계획이 아닙니다. 원래는 2049년이 최종 목표였는데 여기에 2035년 그리고 더 나아가 2029년이라는 아주 구체적인 중간 목표들이 추가됐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계획의 실현 속도를 엄청나게 높이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대한 계획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5가지 핵심적인 부분으로 나눠서 살펴볼 겁니다. 먼저 시진핑이 꿈꾸는 최종 목표 2049년 로드맵을 보고요. 그 다음엔 이 모든 권력이 어떻게 당으로 집중되는지, 또 어떻게 국민들을 하나로 묶으려 하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새로운 보안 규칙은 뭔지, 마지막으로 이 꿈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도전 과제는 무엇인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여정의 최종 목적지부터 한번 살펴보죠. 바로 2049년까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이 로드맵의 핵심은 바로 단가적 접근인데요. 여기서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2029년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80주년이 되는 해인데 이때까지 새로운 개혁 과제를 끝내겠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최종 목표를 향해서 그냥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속도를 엄청나게 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청사진은 대체 누가 어떻게 그리고 있는 걸까요? 모든 길은 딱 한 곳으로 통합니다. 바로 중국 공산당이죠. 핵심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당, 강, 정략. 말 그대로 당은 강하게, 정부는 약하게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이 추구해온 당과 정부의 분리라는 원칙을 완전히 뒤집는 그야말로 엄청난 정치적 방향 전환이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예전에는 여러 명의 최고 지도자가 권력을 나눠 갖는 일종의 집단 지도 체제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부터 외교까지 모든 중요한 정책 결정권이 당으로, 그리고 결국엔 시진핑 주석 한 사람에게로 완전히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이게 그냥 말로만 그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조직을 뜯어 고치고 있어요. 보세요. 금융, 과학기술, 사회 문제, 심지어 홍콩이랑 마카오 문제까지 국가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들을 관장하는 새로운 슈퍼위원회들이 당 중앙에 만들어졌습니다. 이건 뭐 국가의 돈줄, 미래기술, 사회 안정까지 전부 당이 직접 틀어쥐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계획을 밀어붙이려면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움직여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신시대의 이념적 토대를 다지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 이념의 심장부에 바로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 안에 있는 56개 소수민족의 고유한 문화나 언어보다는 국가와 당에 충성하는 하나의 중화민족이라는 통일된 정체성을 최우선으로 하자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 민족의 다양성을 하나의 거대한 정체성 아래로 통합하려는 굉장히 큰 국가적 캠페인인 셈이죠. 이 이념은 교실에서부터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대학생들은 중화민족 공동체라는 교재를 의무적으로 배워야 하고요. 소수민족 지역에서는 표준 중국어 교육이 훨씬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언어,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단 하나의 국가 정체성을 심으려는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보안이죠. 시진핑의 이 신시대 프로젝트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프로젝트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중국은 새로운 법적인 울타리를 아주 단단하게 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23년에 개정된 반간첩법인데요. 스파이 행위라는 것의 정의를 어마어마하게 넓혀놨습니다. 여기에 2024년에 개정된 국가기밀보호법은 한술 더 뜹니다. 이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업무상 문제 같은 것까지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정부의 경계가 극도로 모호해진 거죠.
그리고 이런 새로운 규칙은 홍콩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2020년에 시행된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자율성을 크게 약화시키고 중앙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이렇게 모호하고 광범위한 법들 아래에서 과연 무엇이 기밀이고 무엇이 아닐까요? 오늘날에는 그냥 평범한 정보였던 것이 내일 갑자기 국가기밀로 둔갑할 수도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불확실성 자체가 아주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계획이 향하는 최종 목적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거대해 보이는 건축물의 기반에는 혹시 모를 균열이 숨어 있지는 않을까요? 이 청사진의 끝은 단순히 중국 내부의 변화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만 통일을 이루고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 이것이야말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꿈을 완성하기 위한 빠질 수 없는 마지막 퍼즐 조각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도 균열이 보입니다. 이 위험도 분석을 한번 보세요. 부동산 문제 같은 경제적 역풍도 만만치 않고 군 고위층 숙청으로 불거진 충성도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거의 95%에 달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은 바로 이겁니다. 해결되지 않은 후계자 문제. 이 인용구가 현재의 분위기를 정말 잘 보여주는데요. 안팎으로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진핑 주석은 마오쩌둥이 아주 힘든 시기에 썼던 시를 인용하면서 최고의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가는 길은 옳다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아주 중요하고 불확실한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모든 것이 단 한 명의 지도자에게 집중된 이 거대한 시스템에서 그 다음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이 엄청난 설계도를 이어받을 다음 사람은 누구이며 과연 그 전환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